좋은 아침입니다. 11월 27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와 전합니다. 실손 간편 정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업계 첫 뇌전증을 보장하는 DB손보 상품이 나왔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환계약이죠. 승환계약을 막기 위해서 손보협회가 시스템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면 시장과는 뭐 비교 대상이 아직은 아니지만 증감률을 보게 되면 온라인 판매가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RS 시행에 맞춰서 중소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하는데 허덕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까지 보도록 하고요.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미친 듯이 산타넬리를 타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분명히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액이다 보면 미루다 보면 청구가 안 되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보험사들이 이를 통한 뭐 낙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무튼 전산으로 그냥 병원에 가서 그 진료를 받고 오케이를 하게 되면 뭐 30초에서 90초 안에 청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뭐 지금 뭐 보험금이 10만 원 이하면 접수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분명히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실제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서비스들이 확대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본 확충이 어렵다. 뭐 말 그대로 이번에 JK 파트너스가 그 롯데 손해보험 인수하자마자 뭐 했냐면요. 보통 이제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뭐 어떤 이제 사업성을 갖고 있는 곳인데, 인수하자마자 바로 유상증자하면서 그 RBC 비율을 194.9%까지 올렸다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150% 정도가 권고치인데, 롯데손보가 140.8%로 이 기준에 밑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이제 확충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부채를 기존에는 그 이제 판매 당시 어떤 예정이율로 평가를 했던 거죠. 근데 부채를 시가 평가하다 보니까 할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보험사한테 엄청나게 악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이제 시행될 거고, 뭐 이게 이미 한 번 이제 연기가 된 거지만,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부채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RBC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뭐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기사들이 나왔죠.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요. 근데 이제 중소형 보험사들은 사실 어렵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이제 지금 보험 시장이 뭐 70년 역사 처음으로 이제 역마진에 도입됐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그 실손보험에 대한 부담들, 예, 그 역마진이 생기고 있는 거죠.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과당 경제 때문에 결국은 뭐 사업비 지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뭐 이런 부분들 종합해 보면 분명히 이 이제 보험사의 어떤 상품보다는 이 보험사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판매가 오작 4% 늘었는데 온라인 판매는 30%나 질주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시장이 어렵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을 구매하는 층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뭐 20, 30대는 보험을 구매하는 방식이 대면 방식은 이제 좀 배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M 부분, 사이버 마케팅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2010년, 18년까지 3년간 연평균 5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대면 영업은 4.3% 성장하는데 그쳤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 반대로 TM은 2.7% 역성장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개인정보보호도 강화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비자분들도 이제는 뭐 티저나만 깔아도 이게 어떤 전화인지 다 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시장은 이제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20대나 30대는 구매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실제 보험을 구매하는 그 연령대에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3, 40대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시장이 굉장히 더 큰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보험사들이 지금 인슈어테크에 뛰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보험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본 100% 확충할 수 있게 이제 그 제도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건강증정 보험할 때 기구를 이제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그 보험업법상 지급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지급하는 걸 바뀌고, 정말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아시다시피 뭐 토스, 뱅크샐러드, 뭐 카카오, 뭐 네이버, 뭐 다 지금 보험 GA를 설립해서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어떤 그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좀 몇 가지 이제 여기서 지적한 게 뭐냐면, 뭐 CEO들의 그 임기가 1년이래요. 예를 들어 NH농협사면 1년인데 1년 동안에 잘하면 또 연장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과 위주의 어떤 그 운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꽤 큰 지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뭐 해외 보험사들은 굉장히 오래 CEO들이 그 영업 이제 선상에서 경험과 그런 걸 쌓아가면서 안전하게 좀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이렇게 나타났듯이 보시는 것처럼 뭐 토스, 카카오, 뱅크샐러드, 네이버 파이낸셜 해가지고 뭐 이들이 또 강력한 무기가 결제 서비스죠. 그리고 엄청난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큰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 판도를 분명히 바꾸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 손해보험사 순사업 비율 보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만큼 회사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꼼수 보험 갈아타기,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더 좋은 보험 계약입니다라고 그냥 갈아태우는 거죠. 일단 실적을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 이제 6개월 그 승환 계약이라는 그 전후 6개월에 대한 그 제도를 통해서 막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배업해서 계약 비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가려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강력하게 해서 이런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더 좋다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보험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 좀 막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손보에서 업계 첫 뇌전증 보장하는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 종합보험이 나왔네요. 뭐 동부는 뭐 늘 참 좋은이죠. 뭐 현대는 퍼펙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는 하나는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튼 여긴 노인장기 간병 5등급을 보장한답니다. 보통 4등급까지 보장하는데 5등급 보장해주고, 간질로 알려진 뇌전증까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네요. 1,000만 원 진단비, 여기에다가 전립선 비대증, 녹내장, 특정 망막 질환, 심근병증 등에 걸려도 진단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그 DB손보 상품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상품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 뭐 지금 이제 이 뭐 과당 경쟁, 앞에 기사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뭐 따라하기 굉장히 그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무튼 소비자분들한테는 좋은 상품이 이어질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을 같이 갖춰가면서 판매에 좀 그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뭐 이제 지금 이렇게 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기미가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푼 것이 증시에 반영이 돼서 실제 경기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이제 어떠한 그 시장의 이제 흐름이 이제 증시에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 증시는 MSCI 재조정 때문에 이제 된선을 맞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순매도해가지고 지금 최근 14일간 3.2조나 팔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레 외국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좋은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 증시 이렇게 된서리를 맞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연말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국채는 반대로 천장을 찍고 떨어지면서 3개월 내 7%나 손실을 봤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시장에 이제 아주 큰 어떤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증시, 미국 채권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엇갈리는 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좀 포트폴리오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기사 내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어제보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보험 덕후 모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